안녕하세요. 최지웅입니다. 저는 석유 회사에서 일하고 있고요. 석유와 에너지 문제, 탄소 문제에 대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석유라는 자원이 굉장히 많은 고민이 필요한 자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Money, money, money must be funny in a rich man's world. M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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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ways sunny in a rich man's world. Oh, 오늘은 석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요. 석유라는 자원이 어떻게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 일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서 삼성교에 이르는 도로의 이름, 테헤란로입니다. 이국적인 이름 테헤란은 이란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왜 서울에 테헤란로가 있을까요? 테헤란로의 원래 이름은 삼릉로였습니다. 1977년 6월 서울시는 이란의 테헤란 시장을 초청해서 자매 결연을 맺었는데요. 이때 서울과 테헤란의 영원한 우위를 다짐하며 삼릉로를 테헤란로로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화답하는 차원에서 이란 테헤란에도 서울로가 설치됐죠. 서울시는 왜 테헤란로를 만들면서까지 이란과 영원한 우위를 다짐한 걸까요? 바로 석유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석유는 국제사회에서 부와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석유가 현대 세계에서 이해관계의 근원적인 요소였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1973년에 일어난 1차 오일 쇼크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3년 10월 6일 아랍의 기습으로 4차 중동 전쟁이 발발합니다. 당시 아랍 국가들의 시대적 염원은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몰아내는 것이었죠. 그 염원을 이루기 위해 1970년 이전에 이스라엘과 이미 3차례나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요, 3차례 전쟁에서 모두 이스라엘에게 처참하게 졌습니다. 게다가 영토도 잃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를 잃었고 요르단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을, 시리아는 골란고원을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것이죠. 아랍 국가들은 인구와 병력이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처참하게 패한 것입니다.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게 되죠. 그런데 우연찮게도 그들이 가진 석유가 복수의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바로 석유 시장의 변화였습니다. 1970년대가 되자 전 세계적으로 석유 수요가 증가합니다. 주요 산업 국가들이 산업화, 도시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석유 수요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석유가 전보다 귀해지고 값이 올라가겠죠.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세로 돌아섭니다. 미국의 여유 생산 능력이 있고 공급 물량이 남아도는 상황에서는 아랍 국가들이 석유 금수 조치를 한들 별다른 위협이 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드디어 아랍은 석유 질서의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됩니다. 미국 등 서방 세계가 아랍의 석유에 의존하게 되면서 아랍 산유국의 지위와 위상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석유라는 막강한 무기를 믿고 드디어 복수의 칼을 꺼내듭니다. 1973년 10월 6일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4차 중동 전쟁을 일으킨 거죠. 구체적으로 석유는 어떻게 아랍의 무기가 되어주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은 미국의 군사 지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을 막는 것이 관건이었어요. 미국이 또다시 예전처럼 이스라엘에 막대한 무기와 탄약, 미사일을 지원한다면 승산이 없었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이 중동의 석유 공급을 의존하게 된 상황이니까 아랍은 석유 공급을 무기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면 석유 공급을 중단하겠어. 이렇게 위협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때 미국은 좀 망설입니다. 이제 자국의 석유를 공급해주는 아랍 국가들의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상황이 긴박했습니다. 전쟁 초반 이집트군은 6년 전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시나이 반도를 탈환하고 이스라엘 본토마저 위협하게 됩니다. 군사 지원을 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패망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데
그것은 미국이 움직이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요충지에 있는 중요한 말을 잃게 된다는 의미거든요. 결국 미국은 또다시 이스라엘에 막대한 양의 무기를 지원합니다. 아랍 국가들 엄청 화가 났겠죠. 사우디 등 아랍의 주요 산유국은 미국과 그 우방국에 대한 석유 수출을 제한합니다. 전쟁 다음 해인 1974년 3월경까지 감산 조치가 계속되면서 전 세계는 극심한 석유 공급난에 빠졌습니다. 전쟁 전 배럴당 3달러 수준이던 유가는 전쟁 직후 무려 12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이것이 바로 1차 오일 쇼크였지요. 한국도 오일 쇼크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석유를 전량 수입하는 국가라서 아랍의 석유 무기화에 치명적 타격을 입을 수 있거든요. 1973년 12월 결국 한국 정부는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아랍을 지지하는 내용의 친아랍 성명을 발표합니다. 당시 친아랍 성명은 동맹국인 미국의 입장을 거스르는 거였죠. 하지만 미국 눈치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랍의 석유가 절박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이후 아랍을 포함한 중동 산유국과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테헤란로도 그래서 생긴 것이죠. 1차 오일 쇼크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2022년 현재의 고유가 상황과 닮았습니다. 올해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석유 또는 천연가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3위의 원유 생산량, 세계 2위의 천연가스 생산량을 갖고 있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계산을 했겠죠.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의 석유 가스 거래를 절대 끊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러시아는 1차 오일 쇼크 당시 아랍 국가들처럼 자국의 석유 가스가 강력한 무기가 되어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때 아랍 산유국들이 석유 무기화를 위해 매월 5%씩 감산했거든요. 단지 5%씩 줄였는데 쇼크가 일어난 거죠. 러시아의 석유와 가스가 막히면요, 1차 오일 쇼크 이상의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의 계산이 맞는 것도 같습니다. 유럽에서는 가스 가격이 급등했고 러시아를 대체할 공급자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다가올수록 난방용 가스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러시아산 가스는 더 큰 위력을 갖게 될 겁니다. 지난 7월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찾아갔죠.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사우디의 관계는 냉랭해진 상태였습니다. 미국 민주당은 사우디 왕실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고, 바이든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사우디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국제사회에서 왕따로 만들겠다고 공언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를 찾아간 겁니다. 최근 바이든 정부는 휘발유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으로 지지율에 타격을 받고 있거든요. 결국 사우디가 이끄는 아랍 산유국들의 증산이 절실한 상황이죠. 바로 이 상황도 1차 오일 쇼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1차 오일 쇼크의 가장 큰 원인은 석유 소비가 증가하는 시기에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계 경제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석유 소비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미국의 연간 원유 생산량은 전년 대비 약 8% 감소하였고, 2021년에도 재차 1%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1970년대처럼 소비는 늘어나는데 생산은 감소하는 상황이 다시 벌어진 것이죠. 그러자 사우디 석유의 위상이 다시 올라간 것입니다. 자, 오늘 1차 오일 쇼크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바이든의 사우디 방문을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2000년 이후 9.11 테러, 2003년 이라크 전쟁, 2017년 이후 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의 배경에도 모두 석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국가 간의 분쟁과 갈등 발생 시 군사적 수단을 제외하고 상대국에 가장 강한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석유의 거래를 막는 것입니다. 앞으로 석유로 인한 역학관계가 미국, 중동, 러시아 등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주는 상향으로 변해갈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인류는 여전히 석유에 상상 이상으로 의존하고 있고요. 지금 석유는 가장 중요한 경제적 자원이자 동시에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적 자원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석유는 부와 힘을 결정하는 숨은 지배자다로 하겠습니다.